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지역도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계속된 폭우로 인천에서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계양구의 한 빌라는 침수 피해를 입었고 부평구의 한 건물에서는 강풍에 외장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7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건데 도로에서는 여전히 혼선도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평구가 만화로 보는 조병창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부평구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대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제작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지역의 하락세도 뚜렷한데요. 이관성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인천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6월 3주차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6%, 마이너스 0.03%인 서울과 마이너스 0.04%를 기록한 경기 지역보다 큰 폭입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선 매주 0.01에서 0.04%씩 빠졌고 인천에선 매주 0.05에서 0.06%가 빠졌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하반기에도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되는 물량들이 많다. 이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부천과 김포에서도 뚜렷합니다. 5월 중 잠시 소폭 상승세를 보였던 부천은 6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김포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더 이어질 분위기라 내 집 장만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좀 시장이 움직이는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분양시장도 그렇고요. 기존 주택 시장도 서서히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게 더 가파른 하락세로 돌아갈지. 가격 하락은 전세 시장에서도 뚜렷합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선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주 0.01에서 0.02%가 빠졌고 인천에선 매주 0.07에서 0.12%가 빠졌습니다. 수도권 전세 가격 하락도 공급 물량이 많은 인천이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적은 부천은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김포에서는 매매 가격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전세 가격의 하락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제 위기 속에 인천과 경기 서부 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우회전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건데요. 도로에서는 여전히 혼선도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입장이 되어왔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그 애는 저보다 어리는데. 우회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7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도로는 달라졌을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살펴봤습니다. 평소 우회전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로 와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차들이 교차로에 우회전을 하려고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바뀐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잠시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더니 보행자 사이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행자가 서 있는 때도 속도는 줄이지 않습니다. 정지선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이번엔 차를 타고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오, 막 저렇게 가도 돼요? 오, 여기도 막 간다. 그렇다면 어떨 때 우회전해야 할까? 내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단 멈춥니다. 완전히 멈췄다 보행자가 없으면 출발합니다. 초록불일 때는 보행 신호가 아닐 때만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일단 횡단보도나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췄다 출발하는 게 편합니다. 바뀐 법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중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바깥으로 명시적으로 표출되었을 때를 단속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운전자 입장이 돼봤습니다. 보행자가 있어 멈췄는데 뒷차가 바로 경적을 울립니다. 지금 저한테 빵빵하는 건가요? 지금 저한테 빵하는 거죠? 저 앞에 보행자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비켜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갔다가는 제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였을 때는 그런 상황에 되게 위협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촬영 중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건데 평소 같았으면 저도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니 헷갈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보행자가 없을 때도 멈춰야 하냐는 겁니다.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천천히 진행하면서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다른 차 또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법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무심코 또는 알고도 지나치는 게 아닌 멈춘 후 주변을 살피는 습관. 모르면 일단 멈추는 게 답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아픈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죠. 대표적인 흔적이 바로 일본군 조병창인데요. 또 미쓰비시 줄사택과 부평 지하호 등 강제동원의 증거들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부평구 문화도시센터가 만화 부평사 1945 부평 조병창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최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일제강점기 당시 부평 조병창의 생활상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열악한 식사는 물론 부상을 당해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혹독했던 당시의 환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타경호 작가가 스토리와 작화를 맡았는데요. 특히 제작의 역사 자문을 맡은 동북아 역사재단의 조건 연구위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군의 강제 동원을 증명할 증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시기가 워낙 오래 지나다 보니까 부평의 강제 동원 사실을 증언해줄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분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증언해줄 분들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그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 부평구 문화도시센터는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층의 시민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쉽게 알리기 위해 조병창 이야기의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부평구는 지역 내 도서관과 학교,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조병창 이야기를 배부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독서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 해설 등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평이 아픈 과거를 딛고 미래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서 오른 물가가 부담스러운 주부들 어떻게든 식비라도 아껴보려고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네, 방법 중에 하나로 집에 남아있는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하기로 하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주부 황보라 씨는 냉장고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너무 오르자 시장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대신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 한 끼 식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2만 원 가지고 장을 보러 가면 막상 손에 들고 오는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계란 같은 경우는 한 판에 5,000원이면 충분히 샀었는데 이제는 막 7,000원씩 하니까. 고물가 시대, 식비를 아끼기 위한 방법들이 속속 공유되고 있어 조금만 손품을 팔아도 쓰다만 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무엇보다 물가가 제자리를 찾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레시피들이 엄청 많으니까 일단은 야채 처리하기 위해서 볶음밥이나 볶음면 종류를 많이 썼고 그런 것들 다져가지고 전 같은 것도 많이 구워 먹고요. 식비 오르는데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5.4% 올랐습니다.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돼지고기가 20% 가까이 올랐고 감자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감자가 킬로그램당 1,400원 넘게 올랐고 닭고기는 마리당 1,3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공식품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많이 올랐습니다. 곡물 및 사료값 상승으로 가공식품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상승이 외식비 상승으로 이어진 것 또한 고물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물가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탓에 냉장고는 가벼워지지만 서민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피해 접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30일 새벽 4시쯤 계양구의 한 빌라 지하가 갑자기 쏟아진 비에 침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곧바로 배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 29일 오전 10시쯤에는 부평구 십정동의 한 건물에서 강풍에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29일 오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인천 소방본부에는 모두 17건의 폭우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를 이끌 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인이 취임식 대신 재난 현장을 점검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1일 저녁 한강중앙공원에서 열 예정이었던 민선 8기 김포시장 취임식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당선인의 뜻에 따라서인데요. 이에 따라 김 당선인은 1일 오전에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재난상황실에서 상황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을 밀수한 택배기사가 인천본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마초 1,126g을 인형 속에 숨겨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우편물이 도착한 우체국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취하려다가 세관 수사관에게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택배기사인 A씨는 과거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마초를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포시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하는 업체들과 협력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매립 폐기물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포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재활용 업체 3곳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임시 보관 장소를 갖춘 곳인데요. 이들 업체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발생한 공사장 생활 폐기물 가운데 폐콘크리트나 폐목재를 선별해서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농지에 흙을 쌓아두는 성토행위에 대한 김포시 허가 기준이 앞으로 까다로워집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변경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농지 성토 높이가 50cm만 넘어도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존 허가 기준이었던 1m의 절반 수준입니다. 김포시는 무분별한 농지 성토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는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나 위반 행위 적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해수욕장이 7월 1일부터 차례로 개장합니다. 주요 해수욕장 개장일을 살펴보면 왕산과 을왕리, 동막해수욕장은 7월 1일에, 십리포와 장경리 해수욕장은 7월 9일, 옹암, 수기해수욕장은 7월 18일, 서포리와 이일레 해수욕장은 7월 21일에 각각 개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